5번째 과목입니다. 이 5번째 과목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만점을 맞는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합격하신 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볼 때 면제 받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 하실 때도 건설안전 기술 만점 과목이니까 면제 받지 마 이런 과목 보겠습니다. 81번입니다. 낙하와 비례재해설비 방지설비. 낙하는 물건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람한테 재해를 주는 거죠. 틀린 것은 내가 투하설비는 높이 10m 이상 되는 장소에만 사용한다. 말도 안 돼. 얼마? 바로 우리 1과목에서 투하설비는 3m라고 얘기했어. 틀렸어요. 바로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투하설비 이용을 충분히 겹쳐 설치하고요. 투하 입구 부근에 적정한 낙하 방지 설비 설치해야 돼요. 물체 투하 시는 반드시 옆 앞에 뒤에 또는 감시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던지면 안 되니까. 바로 투하 설비는 3m고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여러분에게 표시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시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해두었습니다. 82번입니다. 쉽게 넘어갔대요.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이 발끝막이판. 이게 참 애매한데 발끝막이판이라 하기도 하고 폭목이라 그래도 되고 발끝막이 바닥면 얼마나 하면 최소 얼마? 10cm죠. 얼마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또 얘는 뭐냐 하면 이렇게 10cm니까 여기에 공구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사람 발액을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10cm. 공구나 물체 작업을 지상으로 낙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이 10cm 높이를 설치하고 이것은요. 요 문제가 발끝막이판 폭맥의 설치 이유는 뭐 공구나 낙하 떨어지 요 문제로도 기사에도 나왔던 문제. 봐요. 2015년 3월 8일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기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기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저는 반복한다. 왜? 바로 뒤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물론요. 제가 문제만 읽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루하잖아요. 저는요. 혹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저는 혼을 바친다는 것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83번째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이 다른 말로 PC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조립 시 안전대책으로 틀린 것은 프리캐스트는요. 반드시 신호수가 있어야 돼요. 왜? 말 그대로 조립해서 얹으니까 신호 없이 야 올겨라. 둘째, 인양 PC 부지 아래 근로자 출입을 금지. 왜? 이만한 게 올라가는데 판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그 위에 몰입에 가면 돼. 안 돼. 셋째, 크레인에 PC 달아 올린 채 주행한다. 달아 올린 채 주행하면 안 돼. 반드시 상하로만 하는 것을 사실 원칙을 해놨을 거예요. 달아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전자는 PC 부지를 달아 올린 채 운전대에 이탈했으면 큰일 나죠. 반드시 운전대는 운전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사 없는 차가 운전된다고 해도 운전사는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지하철 기관사 필요 없어요, 사실. 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위험할까 비상대처를 위해서 지하철 기관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요. 84번째 뭐 시스템 비계입니다. 우리 이걸 지금 많이 나왔어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게 틀리는 것은 건데 우리 시스템 비계도 법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스템은 수직, 수평, 가세질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그렇죠. 수직이나 수평 어떤 부분도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게 시스템 비계입니다. 둘째, 비계 밑단은 수직대와 받침철문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대가 받침철문 지금 맞는 말이에요. 연결부에 겹친 받침철문 전체기 얼마? 항상 제가 숫자를 보라고 해서 4는 안 좋아. 항상 뭐? 얼마? 3분의 1이 되도록 해야 돼요. 틀렸잖아 벌써. 셋째,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을 설치하면 체계를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됩니다. 넷째, 수직제와 수직제 연결점이 이탈되지 않도록 역시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 법적으로 있다는 내용을 여기 우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85번이에요. 불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라는 것은요.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게 팍삭 주저앉아버려 집안의 붕괴나 토속은 낙하 근로자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여서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멀다는 건 틀리는 거예요.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원래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가장 맞는 것, 가장 틀린 것, 거리가 먼 것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은행 문제를 내면서 또 시험 출제를 하면서 벗어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도 영원한 오답이 영원한 정답으로 되는 경우에서 이건 사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다는 아니고 120문 중에 혹은 100문제 중에 간혹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도 가끔씩 때로 틀리게 설명할 때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100% 모두 정답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99.9% 정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간혹 있다는 거 실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나선 가스를 농도를 측정 말 때나
아니 토성 낙하가 붕괴되고 그러는데 지진 일어나는데 거기서 인화성 가스 측정하면 지도가 지옥 속에 파묻혀 죽겠다 또 틀렸어요. 방어망 설치, 흑마기 지붕 설치, 근로자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집안의 붕괴 또는 법적으로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디 합격 날개 있다. 보충학습 해놨어. 뭐 이렇게 이것도 바로 근로자 출입 금지, 흑마기 지붕 설치, 굴착 사면 비닐로 비가 올 때는 보강하는 방법도 있다. 86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게 지금 대개 건축물 공사 시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가 사고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가장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타설 작업 준수사항은 틀린 것입니다. 타설 작업 중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대피시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전이 목적이잖아요. 둘째,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을 유발. 야, 편심이란 뭐야? 한쪽에만 치는 걸 편심이야. 편중해도 안 되고 편심도 편견해도 안 돼. 알죠? 뭐만 틀렸어요. 거푸집 밀실하게 틀렸죠. 설계도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콘크리트 타설자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그림으로도 이렇게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편심, 편견 이러는 것은 사람에게나 뭐 이렇게 물체에게나 하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87번입니다. 재해 발생과 관련되는 건설 공사의 주요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해가. 건설 공사에는요. 사실 주요 틀린 것은 재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추락하면 죽어요.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게 건설재해입니다. 맞죠? 추락재해 비중 그렇죠. 떨어지죠. 근로자의 직종이 단순한 게 아니고 매우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작업 환경이 다양한 이렇게 건설 공사 재해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7가지로 해 두었습니다. 88번입니다. 안반 돌덩어리가 팍팍 쌓였다. 안반의 파괴 형태가 아닌 것은 간데 우리 안반에는요 평면 파괴가 있어요. 압축이라는 건 누질레가 일어나 이런 거 없으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구분하는데 바로 우리 앞면, 사면 파괴 형태는 원형 파괴가 있어요. 우리는 탈모도 원형 탈모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뭐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눌려지는 압축 파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형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평면 파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뭐가 없냐.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유일하게 압축에 대해서 파괴되는 압축하면 닫아지니까 파괴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89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요. 슬라브입니다. 슬라브에 대해 거푸집 공사를 쓸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 우리는 거푸집 동박에 슬라브에 작용하는 하중은요.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고정 하중이라든지 타설 시의 충격 하중이라든지 측압에 의한 하중은 없어요. 작업은 장비의 하중인데 보겠습니다. 연직 방향 하중 혹은 다른 말로 슬라브에 의한 하중은 콘크리트 고정 하중, 타설 시 뭐예요? 총 하중, 작업원 등의 작업 하중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직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정 하중과 할 하중인데 다시 상세하게 분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90번입니다. 강간비계예요. 강간비계 뭐예요? 파이프에 첫 번째 지장은 설치 기준은 얼마냐면 지상으로부터 항상 얼마? 우리는 수락의 높이 기준 얼마 한다? 2m. 뭐 이거는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림으로도 표시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도 이렇게 상당히 강간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얼마? 2m 이하로 한다는 걸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강간을 2개로 뭉갤 때는 31m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91번째네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 작업 발판을 최소 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작업 발판을 보고 얼마 한다? 여기 있어요. 얼마? 40cm 이상. 틈은 얼마? 3cm 이하. 역시 작업 발판의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40cm 이상 그림으로도 표시를 했고요. 틈도 3cm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92번입니다. 철골 구조물의 건립 순서예요. 철골 구조물의 건립 순서 기회가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째, 현장 건립 순서와 공장 제작 순서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요. 둘째, 건립기계 작업방의 진행 방법에 조립 순서를 결정하고요. 셋째, 건립 중 가볼트 체결 가급적 길게 뭐야 가볼트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었는데 길게 하면 돼. 가장 짧게 하고 가장 안정되게 틀렸어요. 연속 기동서 2개 이상 세우면 기동사에 보도 동시에 설치하고 기둥서에 보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골 설립 계획 시에 가볼트 체계는 가급적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게 건립 순서 계획 시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모두 동원시켰습니다. 93번입니다. 흙의 동상이 뭐예요? 흙이 어는 겁니다.
흑을 동상할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 첫째, 흑은요 동결되지 않는 흑으로 취하는, 그러니까 흑이 얼면 흑이 안 되는 걸 바꿔보면 돼요. 잘 맞죠. 둘째, 흑 속에 단열 열이 나게 하면 되죠. 셋째, 지표흑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넷째, 세립토 자잘한 거는 어려운데 세립토 모관수 상승을 촉진하면 말이 안 되어 있잖아. 배수구를 설치하고요. 동결시 상부를 비동결. 여기서 세립토는 어떻게 잘 얼게 한다. 그런 말이 있나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비계에 대해서 계속말. 강간비계 구조에서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어떠한 경우 몇 킬로? 400kg 이하로 한다는 거. 여기 참 있죠. 이거는 합격날이 있지만 우리 2012년 3월 8일 역시 똑같은 문제 90번에도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95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기 작업형 필담에도 항상 나오는 거죠. 철골 작업 시에 작업을 중지해 기후 조건 기준으로 오르는 것은 내가 첫째 바람이냐 눈이냐 비만 하게 돼. 풍속은 초당 10m/s 이상 맞네요. 강우량 비는 시간당 1mm 이상. 그 다음에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답은 1번 나왔고요. 여기 다 해놨어요. 풍속은 초당 10m, 강우량은 1mm, 강설량은 1cm. 비, 눈, 바람이 심하면 어떻게 해? 이런 기준이 됐을 때 뭐 한다? 작업을 중지한다.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96번입니다. 개착식 굴착 오픈컵. 우리 왜 개착식 사람도 있잖아요. 개복한다 그러잖아요. 배를 여는 거예요. 개착 오픈컵에서 여는 거예요. 개측기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는 개착식 굴착 공사에는요. 수위계가 있어야 되고요. 경사계에서 응력계에서 내공 변이계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체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픈컵 개착 굴착 기기는 계측기기는 수위, 경사, 응력, 변형, 하중, 토합, 치막에 요 내용은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97번입니다. 달비계, 달려가는 거요. 달비계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할 때 변경하는 작업 시 해체, 변경, 조립, 해체, 변경 시 작업 틀린 것은 근로자가 관리감독제 지휘에 따라 작업하는 당연하죠. 밑에서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둘째, 비나 눈 그 밖 기상상태 불안정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 비계재료 연기 해체 작업 경우는 폭 20cm 이상을 발표할 수 알아야 돼요. 반드시 달비계나 비계나 높이가 위로 가면 바로 5m 이상일 때 얼마? 40cm가 아니고 20cm라는 거. 그 다음에 스레트 지붕이나 썬라인은 30cm라 꼭 기억합니다. 넷째, 강간비계 또는 통나무 조립하는 그 외줄로 구성하는 거 원칙. 외줄 되나? 달비계인데 달려고 하는데 외줄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 반드시 떨어지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해놨어요. 우리가 안전 담당자인데 이거 이제 관리 감독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조립 해체 범위를 결정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만들었습니다. 98번째요.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 거리, 리프트, 곤다라, 승강기를 우리 양중기라고 하는데 와이로프, 달기기구,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은 봐요. 우리는 여기 뭐냐 와이로프, 달기구의 안전계수, 단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 달기 체인의 경구라 그랬는데 이거 보면 되겠어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하물을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건 얼마요? 하물에 대해서는 5 이상이에요. 사람이 가면 10 이상이에요. 그 밖의 경우는 얼마요? 4 이상이에요. 나머지 훅이나 사크는 3이에요. 그거 보면 되죠. 사람이 관계되는 거는 10. 하물이 직접 지지하는 건 얼마? 5. 훅 사크는 얼마? 3. 그 밖은 4.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쉽게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99번째. 토사의 붕괴의 내적 원인이에요. 이것은 실기 작업형에는 다음 토사 붕괴의 외적 원인이 아닌 것은 내적 원인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서 파괴될 조짐이 있는 거예요. 강도죠. 맞죠? 보이나 강도가? 답이 이렇게 똑같이 항상 나와요. 절토는 외적, 사면 붕괴 외적, 지표 지하층 외적, 내적은 토질 암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성토 타면 토질이 어떠냐. 그 다음에 토석의 강도죠. 바로 1번이 토석의 강도죠였습니다. 외적 원인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왜? 이번 시험에 합격들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100번입니다. 우리는 5번째 과목 중에 마지막 과목이요. 1번이 쉬웠던 게 아니고 1번도 잘 알았어요. 우리는 100번도 잘 합니다. 건설기의 맥체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여기 볼 필요 없어요. 바로 뭐 잘 모르면 우리 잘 아는 거. 유일하게 자기보다 높은 것을 파기 적합한 게 뭐다? 파워쇼블. 이 그림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몇 번? 5번째. 얘는 유일하게 자기보다 동력삽이라고 굳은 점토 등 지반보다 높은 곳에 땅 파기에 적합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파워숍이라고.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5년 3월 8일 제1회 우리 정제수의 안전기사 가장 먼저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필답형, 작업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